유통공사 김춘진 사장님. 네. 요즘 물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9월 기준 설탕 물가 상승률 얼마인지 아세요? 설탕 상승률이 얼마? 16.9%. 예. 이렇게 소금 설탕 가격도 1년 만에 최고치가 되니까 결국은 가공식품 가격까지 연달아서 인상되는 그런 슈거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사실은 물가 안정에 도움되라고 농축산물 할인 쿠폰 사업 마련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9월 말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비자들 농활 쿠폰을 사용하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입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9월부터 잠정 사업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내리셨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민간 사업자도 이렇게 사업을 할까 싶어요. 사장님, 지금 올해 농활 쿠폰 예산 얼마 남았습니까? 거의 다 소진됐죠? 지금 45억 남았습니다. 45억 그래서, 남았죠? 예, 김장철에 쓰려고 예비적으로 담배 네.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업 중단으로 반발 여론이 나오니까 어제 그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농활 쿠폰으로 12개 농산물 최대 30%까지 할인학대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남은 예산 45억으로 가능할까요? 아마 어렵겠죠? 너무나 인기가 좋기 때문에 네.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지원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활 쿠폰 사업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돼서 안 된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네, 사업자 그렇습니다. 매출 증대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분석 결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활 쿠폰 사업으로 물가 안정이 이루어졌는지 농축산물 소비를 통해서 농가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무했어요. 공사가 사업 집행 기간이니까 효과 분석도 제대로 하시고 또 사업 지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꼭 써주시고요. 다음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 문제인데요. 올해 편성된 예산 얼마인지 아시죠? 148억입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했어요. 네. 먼저 근데 그 지원 대상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20년부터 실시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아시죠? 네, 그럼 사업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효과성도 거둔 그런 공사의 대표적인 바우처 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사업 지우기 방침으로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서 현장에 논란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과일 간식 급식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만족도가 높은 것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도 학부모들 원성이 굉장히 자자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그 지원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나요? 지금 현재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예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농식품 바우처를 2025년부터 네.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확대 운영할 것을 계획을 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그거 끝까지 그런데 아무튼 그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식품 바우처를 또 발급받더라도 정작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제한적인 것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시범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물,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물론 올해부터는 몇몇 다른 가맹점도 추가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농협 전용 바우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부터 또 소비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몰까지 다양한 농식품 시장에서 양질의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가맹점 합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그걸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공공 먹거리 지원하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건데요. 학교, 군급식 등 공공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의 식자재 거래 그리고 조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또 지역 농산물 소비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역별로 보면 사업 참여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학교 거래 실적을 보니까 울산은 97%나 되는데 충남은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별로 사업 참여율의 편차가 큰 원인은 뭡니까? 이제 자체 수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조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교육감하고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거기 갔을 때 어쨌든 개선해야 되겠죠. 마치 우리가 네. 이 사업을 확대하면은 우리의 먹거리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오해하고 인식을 있는 개선할 수 부분이 있도록 더 노력을 네.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지금 좀 네. 늘어났습니다. 15%. 네. 아, 그렇습니까? 특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급식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점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그 자라나는 아이들 또 군 장병들이 공공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보니까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식재료가 부정 납품되는 것도 있고 또 식재료 창고 보관 상태가 미흡한다든가 이런 단순 불공정 행위를 넘어서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이 공사가 실시하는 공급업체 점검도 이 12년 기준 보니까 전체 공급업체 중에 37.4%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네. 점검 대상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반드시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네. 저희가 이 받는 수수료가 1조를 하면 학교로부터 0.12% 받습니다. 이게 11억을 받죠.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이 수수료를 조금 더 인상해서 보다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또 물가 안정을 위한 공사 고유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지적한 부분들 개선 방안 마련해서 중간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윤미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